이러한 지원금이 위탁 기관에서는 사업비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용장려금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올해까지는 참 성심 쓰듯이 고용공단에서 올해까지는 고용장려금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고시계적으로 인해 법이 바뀌면 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서울시청 앞에서 뜨거운 여름날에 싸워가면서 만들어낸 공공업 일자리입니다. 그것도 최중증 탈출한 장애인들을 지역사회에서 노동자로 함께 살아보게끔 하려고 만들어낸 공공업 일자리입니다. 이 일자리에 대해서 서울시가 시행하는 이것에 대해서 칭찬과 지원과 하지 못할 망정 성심 쓰듯이 올해까지는 해주겠지만 내년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가 앞서서 해야 될 역할에는 뒷짐을 지고 있으면서 정작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게는 앞장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분통이 터집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해가 할 수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대상에서도 장애인이 엄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은 여전히 불쌍한 존재로 무능력한 존재로 시설과 집구석에서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통합사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 그 안에 장애인들도 살아가려면 노동을 해야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이 노동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원금을 충분하게 예산을 지원을 해야 함에도 고용장려금, 쥐꼬리만한 고용장려금마저 중복과 불법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침묵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 기자회견은 왔지만, 오늘은 비록 기자회견이지만 조만간 더 큰 투쟁으로 함께 했으면 합니다. 그 자리에 여기 계시는 분들 같이 하실 수 있겠죠? 같이 하실 수 있나요? 그럼 그 현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소개를 까먹었습니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요. 제 소개를 하자면은 오늘 기타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저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철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제! 네, 문혜린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천의 고 권호진 동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고 권호진 동지도 아까 문혜리 동지가 말한 것처럼 2015년에 박근혜가 복지 군더더기를 빼겠다고 하면서 중복 지원을 빼겠다고 해서 그동안 받던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해서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이 또 이제 노동에서도 이렇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절망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죽어야 됩니까? 얼마나 중복 지원이라는 얘기로, 얼마나 더 복지를 빼겠다는 이런 얘기로 이제는 노동권으로 우리를 죽여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활동 지원이든 노동이든 죽는 생존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노동이든 활동 지원이든 중복 지급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든 지원을 받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지 여러분? 네, 다시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라!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파괴하는 공무조정식 규탄한다! 네, 다음 투쟁 발언입니다. 노들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공인공호 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추경진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들사 활동하고 있는 추경진입니다. 저는 4년째 장애인 일자리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일하는 것은 일하고 싶은 요건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을 하면서 중증장애인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생기고, 장애로 인해 끝난 게 아니라 제 힘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없었다면 집에서 멍하니 무력하게 지내고, 그러기에 일자리는 장애인이 꼭 필요합니다. 17년도 문재인 정부의 초임 초기에 71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였을 때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자회견도 하고 면담을 요구했지만 묵살되고, 장애인 공공단을 85일 동안 전국 투쟁하여 공공일자리 1만 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개혁들 외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동료 지원과 사업이고, 직장 내 장래 인식 개선 교육 협업 강사입니다. 저는 노들센터에서 권익활동하고 하고 있고, 다야 장애인공 교육센터에서도 직장 내 장애인 스킬 협업 강사로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나라 일자리를 책임지는 고용노동부가 만들었습니까? 대통령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투쟁을 해서 만든 중증장애인 일자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만들면서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인의 기준에 실적 위주로 일자리를 만들어 끝내 서울요한용 투기의 죽음으로 내버렸습니다. 이것이 고용노동부의 모습이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입니다. 중증장애인 100명 중 77.9%이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중증장애인은 과연 비장애인하고 경쟁하여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길래 권리 중심의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눌러도 부족한 방구에 이제 장려금 고용시 개정을 도동해서 중증장애인을 제외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대적 착오고 뒤로 후퇴하는 거라고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정을 무조건 폐지에 개정을 반대하고 이게 확실하게 되지 않게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네, 추경진 활동가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네, 추경진 동지의 말씀처럼 장애인의 지금 중증장애인의 노동권과 관련된 지금의 이 정책들도 마치 고용노동부나 국무조정실이 산타클로스 선물 주는 것처럼 선심스스지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거 지금 추경진 동지가 말했던 중증장애인 노동권과 관련된 정책들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2017년 12월에서 2018년 2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싸워서 얻은 투쟁의 결과물 아닙니까, 동지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것을 이어서 우리의 투쟁과 우리의 장애인 노동권의 목소리를 이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는 못할 만정 아직도 적용되고 있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 제한을 폐지하지는 못할 만정 오히려 중복지급이라면서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장애인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빼앗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입니까? 네, 국무조정입니까? 노동부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노동권을 계속해서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싸우겠습니다. 동지들 한 번 더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노동권 파괴 행위 중단하라! 네, 다음 연대 발언입니다. 서울장애인 부모연대 대표이신 김종욱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서울지부 김종욱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원래 제가 마이크 잡으면 기운이 펄펄 나는 사람인데 오늘 기운이 없습니다. 고용장려금 계약 문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내내 우리 부모연대 회원에게 닥친 비보 때문에 지금 정신이 아득합니다. 어제 아침에 저희 부모연대 강주 회원분이 20살 난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제주에 계시는 분이 18살 된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두 분 다 자동차 안에서 장애 자녀를 옆자리에 태우고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두 분 다 발달장애 중에서 최중증의 도전행동과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또한 지난달에 강동구에서는 코로나로 휴업이 된 학교 바깥을 떠돌던 중학생이 지적장애 3급의 학생이 동네 친구들로부터 머리를 축구공 치듯이 차여서 두개골이 파괴되어 입원을 하였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로 특히나 어려운 우리 장애인들에게 더한 어려움이 전가되고 있고 그 고통을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고스란히 안고서 살아가는 이 나라의 복지가 너무나 한심해서 정신이 아득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축복으로 태어났고 행복을 누리고 품위 있게 살다가 품위 있게 세상을 마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도 갖고 있는 모든 권리고 우리는 특히나 더 귀하고 존귀하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존중받았고 학교 다니면서 존중받아야 하며 성인이 되어서는 일을 가져야 합니다. 일을 하면서 자신의 노년을 준비하고 노년이 되어서는
자신이 장만하고 국가가 마련해준 노후 대책 속에서 편안히 삶을 마쳐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수준이 그것을 지켜주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품위 있는 삶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지지 않고 누려야 하는 그 품위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워하고 또 아까워하는 야박한 사람들, 그리고 차별과 배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서 다시 당신들이 하고 있는 차별과 배제가 차별과 배제인 줄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국가에 앉아서 일을 만들고 계획을 하고 우리를 부패의 이름으로, 저는 이것을 보고서 기가 막혀서 부패의 이름으로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니 앞으로의 나날이 무슨 즐거움, 무슨 희망, 무슨 반짝이는 아름다움이 있다고 삶을, 지금의 어려움을 꾸역꾸역 살아가겠습니까? 그러한 절망감이 우리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살기도 힘들 뿐더러 우리들을 살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흉악한 차별과 배제의 무지함이 스스로 잘못인 줄도 모르고 사는 세상 속에서 사는 게 더 힘듭니다. 우리가 맨날 들어왔던 이놈의 중복지급이란 말, 우리는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중복지급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미 뭔가를 퍼주고 있는데 거기다 보태서 뭔가를 또 퍼주고 그것을 또 부정수급한다, 이런 인식을 슬그머니 심어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을 덜어내기 위한 꼼수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이 중복지급입니까? 제대로 된 보안이고 제대로 된 정책이어야 하는 것들을 중복이란 이름으로 덜어내고 빼앗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발달장애인의 엄마입니다. 발달장애인들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장애인 취업하기 어렵지만 발달장애인은 더더욱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공공일자리 만들어진다 해서 그나마 260개, 160개, 100개, 200개, 100단위를 넘지 않은 이 숫자에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 새끼가 행여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중복지급이라 고용장려금을 못 준답니다. 고용장려금 안 나오면 이 사업을 누가 합니까? 우리 장애인단체들이 열심히 일자리 만들고 열심히 설계하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일자리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자리입니다. 고용장려금 그렇게 해서 만드는 데 씁니다. 그 지원 없으면 일자리 주선 누가 합니까? 일자리 관리 누가 합니까? 일자리 누가 데리고 다니고 일자리 지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올해만 하고 내년에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정책을 만들 때 할 수 있도록, 잘 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더 품위 있는 일자리 만들도록 그렇게 머리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돈 조금 들이고 생색만 많이 내려고 그러려고 일자리 만들고 정책 만듭니까? 이 나라 정책, 이 나라 장애인 정책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비용 적게 들이고 생색 많이 내고 그나마 더 생색 낸 다음에는 슬그머니 제한하고 뺏고, 이런 세월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땡볕에 우리는 나옵니다. 그러지 말라고, 제대로 좀 해보라고. 당신들 머릿속에서 그것이 안 나오고 당신들 상상력 속에서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대신 생각해주고 우리가 대신 설계해줄 테니까 제발 잘할 수 없으면 우리 말이라도 제대로 들으라고. 우리는 이 더위에 나오는 겁니다. 제대로 들으십시오.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면 우리 얘기 듣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당신들 여태까지 맡겨놨습니다만 제대로 하는 걸 못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손에 맡기시고 우리 얘기 듣고 우리가 설계하는 대로 받아 적으십시오. 장애인 일자리 제대로 된 정책 만들 때까지 우리 투쟁합시다. 끝까지 투쟁해서 더 이상 절망 속에서 세상을 버려야 되는 처참한 현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투쟁합시다. 투쟁합시다. 동지들 투쟁합시다. 투쟁. 네, 김종 서울지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주에서 그 죽음이 2건이 있었습니다. 한 건은 어제 부모님과 이제 그 장애인 그 당사자분께서 서로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나신 일이 있었고, 일주일 전에는 이제 김재수님이라고 그 지적장애인 분께서 그 공장 파쇄기에 짓눌려서 끔찍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전히 장애인은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별받으면서 결국 안전도 보장되지 못하면서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자회견 참여하신 분들, 지금 이렇게 떠나신 분들을 향해서 잠시 묵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떠나가신 세 분을 향해서 일동 묵념. 네, 묵념 발언입니다. 네, 이런 세상에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며 저희는 계속해서 싸워왔습니다. 더 이상 장애인도, 장애인 부모도, 장애인 가족도 서로 죽어서는 안 된다고, 더 이상은 죽어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목소리 외치고 투쟁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이 짓이 결국 장애인을 살리는 일입니까? 죽이는 일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장애인도 함께 살아가게 해달라고, 장애인도 함께 노동하게 해달라고, 노동권을 보장해달라고, 함께 살고 싶다고 지금 이렇게 싸우고 지금까지도 투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장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정책만 골라 만드는 곳이 누구입니까, 동지 여러분? 네, 바로 뒤에 있는 곳이죠.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해서 장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 아닙니까, 동지 여러분? 네, 다음 발언 듣기 전에 구호 한 번 더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장애인 고용법 계약은 중단하라! 네, 다음 투쟁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대협력실장, 죄송합니다.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대협력실장이신 박현 동지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막 스피드 좀 바꿔하겠습니다. 저도 숨이 좀 짧아서요. 말을 하면 좀 힘들고요. 요 일주일 사이에 참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고용장려금 이 계약을 통해서 우리의 노동권이 이 불안정한 노동으로 전락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이 들었고요.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셨지만은 광주에서 고 김재순 님께서 돌아가신 일을 보면서 많은 고민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낸 공공일자리 중에 동료지원과 사업 있고, 그리고 인식개선 협력강사 일자리가 있습니다. 동료지원과 안 왔네요.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요청을 하셨는데 왜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고용장려금이 계약이 되게 되면은 사실상 동료지원과 사업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용장려금이 계약이 되었을 때에 이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즉 인건비를 지원을 받는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동료지원과는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동료지원과는 월급이 아닙니다. 수당입니다. 즉 실적을 올리지 않으면은 월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 설교환 동지가 그런 고민들 속에서 돌아가셨고요. 그런 실적을 세우지 못하면 월급을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재정일자리 즉 급여를 지원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교환 동지의 주동을 통해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동료지원과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일자리에 있어서 수당제를 반대하고 월급제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운이 좋아서 동료지원과 사업이 내년도에 월급제가 된다면은 이 조항의 이 고용장려 계약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적용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동료지원과 사업을 하고 계시는 센터들이 아마 많이들 고용장려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지원인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장려금을 통해서 뭘 하느냐, 그러니까 슈퍼바이저의 인건비를 대신하거나 여러가지 동료지원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거기서 충당을 합니다. 센터들이. 그래서 어쨌든 적은 급여라도 그렇게 동료지원가들이 많은 엄청난 실적을 요구를 당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2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공일자리를 요구를 하는데요. 만약 그 공공일자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월급제의 일자리로 공공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즉 인건비를 지원받는 모든 일자리가 된다면 우리는 고용장려금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자, 고용장려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업체가 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 얼마나 하겠습니까? 복지일자리나 이런 것들도 1년이고 2년이면은 물론 최저임금 인건비 보장하고 있지만 1년이고 2년이면은 끝납니다.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한 번 쉬어야 됩니다. 우리의 노동은 1년짜리입니까? 2년짜리입니까? 우리의 노동은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하는 게 노동 아닙니까?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정적으로 노동을 해야 되는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기업체를 장애인을 고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고용장려금을 중복수급이라는 이유로 참 아까 많은 분들이 중복수급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얘기하셨는데 정말 듣기도 싫은 이 중복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고용장려금 중복수급은요 이 정부가 고용장려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지 않는 게 잘못입니다. 정부가 잘 관리 감독했으면은 이런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집중장애인들에게 그 책임을 넘겨야 되고 왜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체에게 넘겨야 됩니까? 그렇게 활동보조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정부에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적으로 줬습니다. 왜 줬겠습니까? 중앙정부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지방정부가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에 24시간, 한 달에 24시간, 하루에 24시간 만든 거 아닙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우리의 노동의 인건비도 우리가 고용장려금 부족하니까 그리고 일자리 사업의 급여도 최저임금 받고도
그것도 부족하니까 고용장려는 필요하고 그 외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올바르게 모든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보장하고요. 모든 장애인에게 노동의 기회가 보장이 된다라면은 이런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 저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에게 올바른 인센티브를 준다라면은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왜 이런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왜 모든 책임들을 장애인의 불안정 노동으로 연결돼야 되는지 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이 정부청사 뒤에 바로 국무조정실, 이 계약안을 지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 부정수급하는 데가 있으니까 부정수급하는 데가 어떤 단체들이 많으니까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걸렸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이 계약안을 대책을 만들어서 대안을 해보니까 약 44억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는 44억 목표는 큰 돈이긴 하지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런 식으로 중국 지원을 가로막고 이유로 가로막고 장애인의 노동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을 몰아가는 게 빈대 하나 잡으려고 추가 상관 다 태우는 짓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저는 올바르게 고용장려급이 올바르게 기업체와 집중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쓰여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올바르게 쓰여지는 기준을 정부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법을 바꿔서 무조건 중복 지원, 무조건 중복 지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장애인의 노동권을 이런 식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저희 1년차, 2년차 노동하기 싫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일하고 싶고요. 나도 정년퇴임이라는 거 한번 해보고 싶고요. 나도 퇴직금이라는 거 받아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그런 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한번 비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현 동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현 동지가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도 월급 제대로 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제대로 된 퇴직금을 받고 제대로 된 정년퇴직도 비정인과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는 못할 망정 또 노이로제를 오게 만드는 중복지급이라는 얘기를 두 번 다시 정부가 얘기하지 못하도록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노동권 광고를 하나 드릴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애인 노동권 투쟁이 2020년 내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에 김재순 지적장애인 당사자분이 광주의 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화세기에 깔려 끔찍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김재순 동지와 관련된 추모 기자회견이 8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6월 8일 오후 2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서울지사 앞에서 열립니다. 동지들 아시다시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서울지사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가 노동권 투쟁을 했던 곳입니다. 그 2년 만에 우리가 또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또 또 가서 투쟁하게 됩니다. 동지들 장애인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 6월 8일에도 와야겠죠, 동지들.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고 김재순님의 추모 및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전국장애인 야합협의회 이사장이신 박경성님 모시고 마지막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회견 오래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발언입니다. 코로나19 지금 서울 지역은 모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정부가 지침을 내렸는데도 여러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가만 생각하면 코로나19도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가 방염에 힘써야 되는데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세균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보다 우리가 코로나19 병균과 같은 이런 바이러스, 장애인을 차별하는 바이러스에 우리가 더 많이 죽어갔던 현실 때문에 이렇게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요 과정을 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만 여기에 국무조정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이것을 고용노동부에 고용장려금, 임금을 직접 주는 일자리에 대해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중복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걸 개선하라 라는 겁니다. 이들이 보도자료 낼 때 보도자료를 냈는데 보도자료 낼 때 좀 정말 얍삽하게 냈어요. 이렇게 냈어요. 부정 및 중복 이런 방식으로 내가지고 마치 중복이 부정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고용노동부에다가 물어보니까 그거는 조금 잘못된 해석이다. 이것은 부정이 아니라 중복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장애인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면서 그들 이게 정말 중복인가 라는 것을 좀 몇 가지 사례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고용노동부에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총 한 1조 2천억이 돈이 있대요. 2020년도에 1조 2천억이 있는데 그 1조 2천억의 많은 부분들을 고용장려금, 그렇게 정부가 이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 안 했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마어마한데요. 그런 비용 걷어가지고 정부의 이 출연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건물 짓고, 그리고 대규모 시설과 같은 훈련소 짓고, 그리고 또 이 직원들 인건비, 고용공단 인건비를 다 써버려요. 중복으로 따지면 그것도 중복 아닙니까? 아니,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이렇게 고용하지 않는 이 기업들한테 돈 걷어가지고 장애인들을 주는 게 아니라 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원들의 인건비를 쓰는 거는 저것들이 쓰면 정답이고 우리가 쓰면 정답이 아니군요. 그래놓고 중독이래요. 뭐 이 개똥 같은 새끼들이, 아이고, 죄송한데 이거 기자회견장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개똥 같은 기준 가지고 중독이니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동지들 화 안 납니까? 네. 뭐 부정 이거는요 그냥 연막탄이고요. 연막탄. 실질적인 거는 중복. 자, 고용장려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인데, 이것들은 너것들이 쓰면 중복이 아니고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것은 중복입니까? 뭐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내 마음 착해가지고 저 마음 착하잖아요. 그죠? 안 착합니까? 예, 그죠? 마음 착해야 되는데 100번 인정할게요. 왜? 이 고용장려금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인건비 줍니다. 인건비 어디 주는지 아세요? 복지부가 재정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고용노동부가 지금까지 시장 내에서 장애인들을 제대로 고용하지 못하니까, 그래, 처음에는 이 법이 장애인 고용 촉진법으로 만들어졌어요. 1990년도에 고용노동부가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해결 못하니까 복지부로 좀 제대로 같이 좀 한다라고 가지고 2000년도 돼가지고 2000년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자립법이 만들어져요. 직업자립도 기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복지부에서 또 일자리 만든다고 중점장이 만들어진 게 재정일자리입니다. 재정일자리. 하도 시당에서 고용 안 하니까, 예? 그 재정을 만들어서 세금으로 만듭니다. 세금. 일반 세금. 복지부 예산이에요. 복지부 예산. 복지부의 일감 세금 예산으로 일자리 줬는데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이 기금 가지고 조금 더 보태주니까 그걸 그때 뚱쳐가지고 그걸 또 뚱쳐가지고 중복이래. 어떤 때는 고용노동부 하면 고용노동부 예산, 어떤 때는 복지부 하면 복지부 예산. 야, 우리 이거 사회적으로 안정적으로 살 때 그럴 때 정말 이렇게 정부 전체 예산 가지고 보장해야 되는데 여기 주고 여기 줬으니까 여기 중복이래요. 야, 논리를 펴도 정말 진짜 얍삽하게 푸는 것이 이 지금입니다. 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 그것까지 내 얌박해. 다 얌박죠. 너무 약하다, 그죠? 전장에는 맞지 않게. 하여튼 저는 조금 변했어요. 너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투쟁을 별로 싫어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이런, 죄송합니다. 아니 뭐 이거 반역도 아시죠, 그죠? 기사에 쓰지 마세요, 그거는. 자, 양보했는데요. 그래, 알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 포용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거는 중증장애인 100명 중에 79명이 비경자활동인 거예요. 너희들은 일을 할 수 있는 무능력자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무능력자한테도 고용시켜줄 테니까 뭐 한 거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들 내가 고용시켜줄 테니까 이 사업자는 당신들 하루 6시간 근무해도 30만원 안 주고 해서 헐값에 팔리는 거예요. 왜? 노동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보는 노동 생산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 그러면 일하고 싶니? 그러면 일 시켜줄게. 하루 6시간 일 시켜놓고 30분 나는데 안 주는 게 평균이 지금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사람들입니다.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지금 최저일자리 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시간 일해요. 4시간. 예, 4시간. 그리고 하루 4시간입니다. 주 20시간이고요. 또 하나는 3.5시간. 야, 이거 받아가지고 뭐 지금의 170만원, 180만원짜리 일자리도 아니에요. 그래, 4시간으로 좀 일할게. 하루 3.5시간 좀 일할게. 그거 나 수급자지만은 조금 챙겨놓으면 다 깎이고. 그래, 노동이라는 것들도 좀 맛 좀 볼게 라고 하면서 만드는 이런 일자리에, 야, 중증장애인들 같이 일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원 인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원 인력. 근로지원인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복지부 양성 활동 지원 서비스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거 저것들이 주진 않으면서 고용장려금 줬다고 그러면 그걸 중복이라고 빼앗으나? 그래, 빼앗아가십시오. 지원 인력 다 주세요. 한 명당 2명 주세요. 나 당신들이 일하는 시장 내에서 무능력자지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로서 내 노동하고 싶은데 나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고용장려금 뺏들어가면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인력 내놓으세요. 그 돈 내놔요. 안 그렇습니까? 돈 받기 싫은 거예요. 맞아. 당신들이 생각하는 논리가 과연 맞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중독이라고 누명 씌우면서 그걸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법에 허점이 있으니까 시행령 바꾸겠다고 하면 지금의 국무조정실 그 사람들 조금 이따 과장 만나고 올 거거든요. 이렇게 꼭 물어보고 제가 어떤 답 하는가 딱 여러분들한테 다시 볼게요. 네. 우리는 이 사태는 지금까지 장애인의 고용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그냥 시혜적으로 다뤄왔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분께 뭉쳐서 싸웁시다. 코로나19 예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코로나19 감염 예방합시다. 장애인을 죽이는 정부의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19 예방합시다. 안 그래요? 감염돼서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죽은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대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이 자본이 가지고 있는 생산의 기준에서 쓰레기처럼 취급당한 우리의 역사가 있는데 이 분노와 이참은 이번 거에 확실하게 갚아버립시다. 안 갚으실래요? 코로나19 탈취하듯 정부의 이 대책을 반드시 투쟁으로 탈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예. 네, 박경석 이사장님의 마지막 발언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발언 끝나고요. 이제 근무조성실 담당 과장과 사무관을 저희 지금 세 분이 이제 만나실 예정이에요. 아까 바로 그 전에 발언하셨던 박경석 이사장님과 이제 그 김종우 그 서울 그 전국장기 부모연대 서울 지부장께서 세 분이 이제 공무조정실 담당과장 사무관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 지금 이렇게 더운 날씨에 그 면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면담을 했는지 이제 차후 SNS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괜찮으시죠? 네, 지금 끝나려고 할 때 이렇게 흐린데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함께 엄청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장애인에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장애인 당사자를 죽여왔던 사회적 편견과 배제, 차별에 맞서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동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계속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구호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 군부조성실 규탄한다! 네, 동지들 고생하셨습니다. 투쟁! 받았어? 네, 물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